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미국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선거 기간 중에 그 참모들이 러시아 측과 러시아 정보기관 또는 러시아 대사관 측과 비밀 접촉을 했다 하는 것이 수사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FBI가 연방수사국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제임스 콤이라는 아주 베테랑 FBI 국장이 트럼프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를 하라 이렇게 하였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나서 전격 해임을 했다. 전격 해임을 당한 콤이 전 FBI 국장이 오늘 밤에 미국 의회에 나가서 증언을 하는데 증언하기 전에 그동안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몇 차례 대화를 치밀하게 기록한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성명서를 읽어보면은 미국의 공직자들이 얼마나 기록에 철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코미 FBI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 그리고 백악관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1대1로 만찬을 하면서 들은 이야기를 그 만찬이 끝나자마자 바로 FBI의 이 컴퓨터를 사용해가지고 입력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이런 기록이 없으면은 이 수사나 이 증언에 나가서 자기의 이야기를 할 때 뒷받침이 되지 않아가지고 말에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미국의 공무원들, 특히 외교관들은 외국 사람하고 만나면 꼭 기록을 합니다. 그 기록의 요약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방해를 했느냐의 부분입니다. FBI가 정상적인 수사를 하는데 자신과 측근의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그것을 FBI 국장한테 압력을 넣어서 못하도록 했다. 말을 안 들으니까 해임했다. 이것은 사법 방해다. 이것은 탄핵 사유가 된다. 이렇게 해서 탄핵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4%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취임한 지가 몇 달 안 되는데 이때는 허니문 기간이라 해가지고 언론이 잘 봐주기 때문에 지지율이 한 60%는 돼야 됩니다.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 정책을 제대로 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보수층은 트럼프가 북한을 때려 죽이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런 정치력이 잘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리더십이 약해지는 것은 북한 핵 문제 해결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제임스 콤이 FBI 국장이 언론에 발표한 그 성명서를 제가 읽어보면서 흥미로운 것을 몇 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 여기에 미국 영어에서 잘 서지 않는 단어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슬레이쇼스란 말. 이건 미국 단어 SALACIOUS. 슬레이쇼스. 잘 쓰지 않는다는데 무슨 뜻이냐? 변태성욕적이라는 뜻입니다. 변태성욕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슬레이쇼스. 그 다음에 후크, HOOKER. 후크. 이것은 창녀를 가리킵니다. 창녀. 아니, 여기에 왜 이 두 가지 문서가 나왔느냐 하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뭘 걱정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단어가 나온 이유는 이 두 단어가 트럼프 대통령과 FBI 국장 사이의 대화에서 등장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러시아 정보기관이 트럼프가 대통령에 출마하기 전에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러시아의 후크, 즉 장녀와 변태적 관계를 가지는 사진을 찍었다. 그 사진을 가지고 선거 기간 중에 트럼프를 협박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미확인 보도죠. 거기에 또 영국 정보기관 출신의 무슨 정보 브로커까지 등장하고 꼭 아주 흥미로운 무슨 스파이 영화 같은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는 전혀 그런 데 관계가 없다라고 코미 전 FBI 국장한테 해명하는 장면이 몇 차례 나옵니다. 그 중에 1월 6일 기록입니다. 코미 수상의 지난 1월 6일 기록인데 이때는 미국의 정보기관장이 몇 사람 있습니다. CIA 국장, 그리고 NSA라고 내셔널 시큐리티 에이전시라고 그래가지고 주로 도청, 감청 전문하는 암호 해독 전문하는 기구의 국장, FBI 국장, 그리고 국가정보기관장, 이 보통 한 4명, 5명인데 이 사람들이 지난 1월 6일 곧 취임하게 될 트럼프 대통령한테 여러 가지 정보 사항을 보고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다고 해요. 이 사람들 4명이 가서 집단적으로 트럼프에게 보고를 했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코미 CIA 국장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정보기관 지도부는 비록 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고 변태 승용적 내용을 담고 있지만 곧 취임할 대통령 당선자에게 미리 알리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즉, 그 사실을 알렸다는 사실입니다. 즉, 소련 러시아 정보기관이 그런 미확인된 트럼프 관련 어떤 변태적, 성적 자료가 존재한다. 이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러시아가 공작을 한 것 같다는 정보를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후해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언론에 보도되니까 트럼프 쪽에서는 누가 흘려주었다. 특히 미국의 정보기관 쪽에서 일부러 기자들한테 흘려주었다 가지고 흥분하고 그랬습니다. 트럼프로서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1월 17일 자료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대통령과 단독 만찬 이야기입니다. 1월 17일 아니군요. 1월 17일이면 대통령 취임하기 전이니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아주 이례적으로 코미 국장만 불렀습니다. 백악관으로. 그래서 1대1로 만났습니다. 이건 아주 드물죠. 1대1로 만난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코미 국장이 이렇게 메모를 해두었다가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찬 도중에 대통령은 내가 지난 1월 6일에 그에게 보고하였던 변태 승욕적 내용의 끈으로 돌아와 전번에도 그랬던 것처럼 그런 주장들에 대하여 역겨움을 표시하고 강력하게 부인하였다. 그는 나에게 그 건에 대한 수사를 명령하여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나는 코미입니다. 코미 FBI 국장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지고도 않는데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무엇을 안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매우 어려우니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시라고 답하였다. 그는 자신이 생각해 보겠다고 했고 나에게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요청하였다. 이 이야기가 참 재밌습니다. 1대1로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러시아 정보기관이 확보했다는 그 사진 자료, 그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하면서 그 거짓말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FBI에 수사를 지시를 하고 싶다. 그럼 FBI가 수사를 해가지고 거짓말이라고 발표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콤이란 분이 그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다. 왜냐? 만약에 FBI가 이 부분을 수사를 하면 결국은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이 된다. 우린 지금 대통령을 러시아 공작 관련 수사를 하고 있지만 대통령을 수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결백을 밝혀주려면 대통령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된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결백하는 것을 증명하기는 참 어렵다. 이게 아주 묘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뭘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참 힘듭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음모론자가 득세를 하는 거죠. 누가 뭐뭐 했다라고, 누가 어떤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더라, 이것만 이야기해 놓으면은 사람들이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거기다가 자꾸 살을 붙이는데 그 사람이 나는 호텔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한들 그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정치판에서는 음모론이 일단 기선을 제압한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결백을 밝혀주고 싶어도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아주 난감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또 기록이 나옵니다. 지난 3월 30일. 이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FBI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거기서 근무하는 코미 국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것도 오늘 발표한 기록을 제가 읽는 겁니다. 코미 국장의 기록입니다. 3월 30일 아침 FBI 사무실에 있는 나에게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러시아 관련 수사가 국가를 위하여 일하여야 하는 그의 능력을 해치는 검은 구름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러시아와 아무 관련이 없고 러시아에서 장녀와 어울린 적이 없으며, 여기서 후크란 말이 나옵니다. 러시아에서는 항상 감시받고 기록이 된다고 생각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그 자신을 덮고 있는 이 구름을 걷어내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한테 씌워진, 자기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의 무슨 이상한 변태적 행동에 대한 이런 루머에 대해서 매우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만나고 또 FBI 국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나는 아무 관련이 없다. 나는 그 장녀와 어울린 적이 없다. 더구나 러시아를 갈 때는 항상 러시아 정보기관이 자기들 추적해가지고 기록을 남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바보짓을 내가 하겠느냐라고 호소하듯이 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면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주 절실하게 이거 무슨 방법 없겠느냐 이렇게 호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코미 씨는 아주 깨알같이 기록을 해가지고 오늘 공개를 하고 오늘 밤에 드디어 의회에 나가서 증언을 하게 됐습니다. 이 증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만약 트럼프가 사법방해다, 이건 FBI 수사에 제동을 걸고 수사를 중단시키라고 했는데 FBI 국장이 계속하니까 FBI 국장을 해임한 것이다. 이것은 사법방해다. 이것은 탄핵 사유가 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는 쪽으로 가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앞날은 아주 안개 속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언론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이 장사는 잘하는 사람이지만은 워싱턴의 이 더러운 권력 개입의 속성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러나 이 콤이라는 사람은 FBI 국장을 한 10년쯤 하다가 보니까 이 워싱턴의 분위기, 어떻게 하면 워싱턴의 언론과 의회를 움직일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귀신이다. 이 아마추어가 프로가 만났는데 이 코미한테 트럼프가 당하고 말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뉴욕타임즈는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과거 대통령이 FBI 국장을 함부로 해임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코미 국장을 해임만 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 역풍이 너무나 크다. 이 FBI 국장 중에서 제일 오래 한 사람이 있습니다. FBI를 사실상 창설한 사람인데 에드가 후버라는 사람, 후버. 이 사람은 한 수십 년 동안 했습니다. 여러 대통령을 거쳤어요. 새 대통령이 들었을 때마다 저 사람을 해임해야지 하고 생각했다가도 후보하고 한번 만나면은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후보가 그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약점을 갖고 있으니까, 야, 근데 케네디 대통령이 마피아의 애인하고 또 애인 관계를 맺은 사실도 알고 있고 해가지고, 그걸 슬며시 꺼내면은 어떤 대통령도 FBI 국장을 해임할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이 권력의 세계에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쥐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더구나 대통령의 약점을 쥐고 있다는 것은. 그럼 FBI는 여러 가지 방도로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함부로 해임할 수 없었는데 이 아마추어인 트럼프가 해임을 했다가 지금 역풍을 맞는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너무나 미국 언론이 트럼프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좀 심할 정도입니다. 마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간 한국의 언론을 보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진영이 과연 러시아의 공작에 넘어간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얼마나 국익에 손해를 끼쳤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지는 않는데 그것보다는 그것을 덮기 위해서 트럼프가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법방해의 소지를 만들어낸 거 아니냐. 그 사실보다도 그것을 은폐하는 노력이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닉슨이 민주당 선거사무실을 도청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안을 덮기 위해서 은폐적인 활동을 하다가 탄핵의 늪에 빠져서 탄핵 직전에 사임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될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의 정보 공작입니다. 러시아가 얼마나 고단수로 상대방의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을 상대로 접근을 해서 약점을 잡고 이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국가 이익을 증진시키느냐 하는 아주 고전적 사례입니다. 이것은 이 간첩을 가장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활용한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영국, 러시아, 이 첩보전 하면은 항상 영국, 러시아, 미국, 영국의 MI5, MI6, 러시아의 KGB, 미국의 CIA, FBI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수가 많은 나라가 러시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독재국가니까 또 간첩을 양성하고 간첩을 보내고 하는 활동이 거의 자유롭잖아요. 이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쓰는 수법 중에 하나가 여자를 앞세우는 거죠. 여자. 근데 러시아의 그 공작 기술은 다른 공산국에 다 교범이 되었습니다. 동독 공산 정권도 딱 러시아의 KGB로부터 이 기술을 받아가지고 서독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동서독 통일 이후에 그 자료가 나왔어요. 슈타지 문서라는 게 나와가지고 생생하게 적혀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여자를 이용한 접근입니다. 여자를. 어떤 경우에 포르노 소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여자가 등장했습니다. 후커, 창녀가 등장했어요. 후커는 프라스티튜트,
그 장녀보다 조금 급이 높은 뭐 콜걸쯤 된다고 합니다. 그 후크란 용어 사용법이. 우리한테는 시사점이 없을까요?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죠. 북한만 갔다 오면 달라진다. 저 사람 북한만 갔다 오면 달라진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상상을 합니다. 북한에서 여자를 붙여주었다느니 마느니. 물론 그건 확인은 안 돼요. 그러나 그런 소문 자체가 이미 하나의 공작의 영향을 띠게 되는 것이죠. 북한에 가면은 북한이라는 장소 자체가 북한이 마음대로 공작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비밀이 확실하게 보장되는데 그 비밀은 북한의 정보기관한테는 훤히 아는 거고 거기 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북한 공작기관은 다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이상한 밀폐된 공간에서 마음을 놓고 실수를 하고 해서 그게 평생 족쇄가 되는 돈을 받든지 아니면 뭐 여자 접대를 받든지 해가지고 사람이 달라진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자아내게 하는 것은 그게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공산당이 발전시킨 여자를 이용한 약점 잡기의 이 사례가 지금 미국을 흔들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에 책임 있는 사람은 국가가 가라고 하면 몰라도 자기 발로 북한 가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종교인이든 정치인이든 기자든 언론사 사장이든 북한에 갈 때는 조심해서 가라 하는 교훈을 이 트럼프 사건에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